미국 프로농구 NBA가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했는데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11년간 무려 7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4조 8,876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중계권 계약이 나왔잖아요. 스포츠 역사상 길이 남을 계약이 나왔는데 뉴욕 닉스의 구단주인 제임스 돌린 구단주를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번 중계권 계약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단들은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왜 반발을 하죠? 일단은 이게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연히 또 스포츠 얘기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옷차림을 좀 스포티하게 해와봤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본인이 NBA 얘기 더 해달라고 해놓고 무슨 자, 오늘은 미국 프로농구 정말 전 세계가 핫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NBA의 새로운 중계권 계약 그거 얘기해 주신다고요? 사실 올해 여름에 미국 프로농구 NBA가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했는데 체결했는데 이게 스포노믹스, 스포츠 경제사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경제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도래시켰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지난 여름에 미국 프로농구 NBA가 ESPN, MBC, 아마존과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참고로 ESPN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로서 디즈니는 전국 네트워크, 전국 지상파 방송인 ABC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SPN이 계약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중계권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ABC에도 중계가 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11년간 무려 746억 달러. 오늘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104조 8,876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년 중계권료죠. 11년. 11년. 11년 아. 11년. 근데 746억 달러, 104조라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해서 네. 좀 이렇게 자료들을 좀 뒤적뒤적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미국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가 포드잖아요. 포드 예. 자동차. 포드 자동차의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440억 달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배예요? 그러니까 NBA 중계권이 포드 자동차 전체 시가총액의 1.7배가 더 많아요. 이야. 그러니까 중계권 판매 하나 가지고 예. 포드 자동차 전체 시가총액보다 1.7배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이 NBA입니다. 네, 그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네요. 전 세계 굴제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중계할 수 있는 그 중계권료가 더 비싸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심지어 중계권료인데. 이 77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네. 전기차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을 때 예. 그때 미국의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혔던 회사가 리비안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리비안이 2021년 11월에 증시에 상장할 때 그때 받았던 최고 기업 가치가 770억 달러예요. 근데 이걸 NBA는 중계권 판매 하나로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엄청난 중계권료를 이 방송국들이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라면 물론 이제 다른 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돈 많이 썼으니까 농구 경기를 많이 중계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NBA 전 경기를 중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팀당 정규 시즌 경기가 82경기씩 하거든요. 네. NBA가 몇 개 얼마예요? 팀이죠? 30개 팀이죠. 30개 팀. 그럼 30개 팀이 2,000개가 넘네요. 2,460경기예요. 네. 정규 시즌에. 근데 이번에 새롭게 중계권자로 선정됐던 ESPN, MBC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각각 한 시즌당 정규 시즌 경기 중계는 100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60경기 중에 100경기 중계하려고 예. 어마어마한 돈을 냈는데 야. 그러니까 ESPN 같은 경우에서는 11년간 내는 돈이 40조 5천억 원. MBC가 100경기와 포스트 시즌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11년간 내는 돈이 37조 9천억. 예. 그리고 아마존이 28조 1,500억을 내놓습니다. 왜 ESPN이 제일 비싸지? 제일 돈을 많이 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ESPN, ABC가 있기도 하지만 네. ESPN 같은 경우에는 ESPN과 ABC가 크리스마스 데이 5경기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독점 중계권을 가집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게 NFL에서 시작됐는데 미식축구인 NFL에서 시작되는데 특정 시즌의 특별한 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경기 한 경기만 따로 판매할 때가 있거든요. NFL 같은 경우는 한 경기 판매하면 1,500억 원의 중계권료를 받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데이 5경기. 크리스마스 때 농구 보는 사람들 많다. 가족이 모여서 농구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5경기의 중계권료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또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 예. 이때 독점 중계권 이런 것들이 조 단위의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그 중계권료 계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전국 단위 방송사 2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NBA 사상 최초입니다. 네. NBA는 그동안 NBC TNT 이런 식으로 ESPN TNT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PN 같은 경우는 ABC라는 전국 방송 네트워크고 NBC는 당연히 전국 방송 네트워크잖아요. 이 전국 방송 네트워크 2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지역 로컬 케이블 방송사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미국은 그 TV 중계, 스포츠 TV 중계에서 전국 방송에서 중계되거나 혹은 지역 방송국, 스포츠 케이블 방송에서 중계되는 경기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블랙아웃 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중계권료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든다면 과거에 뉴욕 닉스에서 뛰었던 대만계 미국인 제레미 린 기억하세요? 혹시? 예, 알죠. 제레미 린 같은 경우 2012년 1월에 그 린 열풍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켰고 닉스 팬들이 정말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2012년 1월에 뉴욕 주민들은 뉴욕 닉스 경기를 TV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TNT가 중계권을 갖고 있을 텐데 TNT의 모기업인 타임워너와 그리고 뉴욕 닉스의 소유권과 그리고 뉴욕 닉스의 전 경기를 뉴욕 지역에서 방송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네트워크 그러니까 줄여서 MSG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MSG 네트워크와 중계권료 협상이 안 됐어요. 그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뉴욕 주민들은 닉스 경기를 닉스 경기를 못 봐요.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가 린 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린 열풍을 직접 TV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타임워너 측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과 이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계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타임워너 말이 100%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타임워너가 밝힌 바에 의하면 애초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과 우리가 중계권료 협의를 할 때 네. 당초 시즌 대비 6.5% 오른 금액에 합의했다. 근데 린 열풍이 불고 나서 네. 갑자기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에서 태도를 가격을 바꿨다. 54%의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절대 이걸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런데 뉴욕 닉스 경기를 중계해달라는 팬들의 성화와 열화 같은 성화 때문에 본인들이 협상에 나섰다.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중계권 계약이 나왔잖아요. 스포츠 역사상 길이 남을 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계약이 나왔는데 예. 뉴욕 닉스의 구단주인 제임스 돌린 구단주를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번 중계권료 계약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중계권 계약이 올라가면 원래 구단들은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반발을 하죠? 일단은 이게 NFL에서 시작된 정책인데 리그를 살찌우기 위해서 예. 리그가 살찌우고 리그가 성장하면 구단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예.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식 수익 분배 시스템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뉴욕 닉스는 예.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거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리그의 전체 파이가 커지든 적든 본인들의 파이는 항상 커요. 아, 예. 근데 이번에 전체 파이를 키우는 중계권 계약을 하면서 네. 전국 네트워크 2군데를 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인 아마존 프라임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국 네트워크 방송 2군데에서 100경기씩 요일이 다 달라요. 중계하는 네. 요일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목요일 밤, 뭐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하고 뭐 ABC 같은 경우에 토요일 밤, 일요일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계권료 협상에서 많은 돈을 냈던 이 전국 방송 네트워크와 아마존 프라임이 좋은 경기를 독식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100경기 이상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로컬 방송국들이 중계할 수 있는 경기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돌란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예. 뉴욕 닉스의 뉴욕 닉스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인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매디슨 스퀘어 가든 MSG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로컬 방송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본인에게 1타 2피로 충격을 주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MSG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광고 수입과 그리고 스폰서십 수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받아왔는데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경기 수 중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광고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스폰서십 후원도 줄어들겠죠. 본인에게는 사업에 타격도 오고 네. 구단에 들어올 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두 개 그 전국 네트워크에서 중계권을 최초로 따갔으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닉스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닉스로 가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더 크다. 잃어버리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임스 돌란 구단주를 비롯해서 몇몇 구단주들은 예. 일단 NFL 방식의 수익 공유 시스템을 반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일종의 사회주의식 방식이라고 해서 네. NFL에서도 반발하는 구단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단이라고 하는 달라스. 댈러스 카우보이. 예. 댈러스 카우보이는 이 NFL의 사회주의의 신물이 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어쨌든 NFL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리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런 수익 분배 시스템, 수익 배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NBA도 이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NBA가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일단 닉스의 구단주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단주들 입장 말고요. 네. 저 같은 팬들 입장에선 중계권료 계약이 이번에 이런 형태로 뭐랄까요? 이제 전개됐던 게 우리들 입장에서 뭐 경기를 더 잘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교수님이나 저같이 제3국에 사는 사람들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큰 상관이 없을 하긴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현지 NBA 팬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이게 무슨 영향인가요? 말이냐면 네. 경기 수가 많은 NBA 특성상 미국의 NBA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한 시즌 전 경기를 다 보려면 로컬 네트워크 가입이 필수적이에요. 로컬 네트워크 가입이 필수적인데 로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팬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편리한 윈도우, 그러니까 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야구로 비유할게요. 우리 KBO 리그를 비유하면 강주에 사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네. 근데 전국 방송에서 오늘 야구 중계를 한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방송에 야구 중계를 하기 때문에 로컬 방송은 못하게 됐다. 됐다. 네. 근데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중계합니다. 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네, 그리고 로컬 네. 방송에서는 그럴 때 이제 또 반대로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중계해 준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로컬 케이블을 가입을 해야죠. 예, 예. 아, 그래도 가입해서 보면 되니까요. 그거. 네, 그 가입해서 보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지 않아도 예. 많은 수의 상당수의 경기를 한 시즌 동안에 상당수의 경기를 전국 방송 네트워크와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에서 커버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팬들 입장에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가입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100%다 이제 전국 네트워크 ESPN과 MBC와 아마존이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일부 그러니까 정말 열혈 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케이블의 가입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몇몇 경기를 더 보기 네, 위해서. 네. 그러면 지역 케이블 가입을 존속시키고 ESPN과 MBC의 비용을 지불하고 네. 심지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또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지역 로컬 케이블 TV에 가입하면 다 해결됐던 게 예. 이제는 다른 곳에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1년 동안 NBA 시청을 위해서 쓰던 돈을 한 달에 지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로컬 케이블 TV 방송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게 안 그래도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케이블 미국 같은 경우에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역 케이블 스포츠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안 그래도 위기인데 지금 NBA가 전국 방송과 아마존 프라임에게 더 많은 경기 수를 배당해주면 본인들로서는 정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메이저리그 야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에 그 김하성 선수가 뛰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 같은 경우에 예. 24년 시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예.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샌디에고 파드리즈의 지역 로컬 중계권을 가져갔던 벨리 스포츠라는 곳이 예. 파산해 버렸어요. 아이고. 가입자 감소로.
그러면서 들어와야 될 중계권료 수입. 그러니까 모든 구단들은 중계권료 수입이 가장 큰 그 수입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수입의 포지션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힘들고 리그의 구단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지금 제임스 돌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NBA의 중계권료 계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단주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이게 소위 RSN이라고 해서 로컬 스포츠 네트워크의 위기와 고사는 곧 지역 연고 구단의 위기와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는 곧 리그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게 구단들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방금 샌디에고 프로 야구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가져갔다가 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케이블 TV가 중심이 아니라 OTT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해당 사이트 MLB.com이든 NBA.com에 들어가서 그냥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단들이 그런 특정 지역 네트워크 중계권에 의존하는 그 구조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이고 전체 전국 네트워크로 우리가 돈 많이 받아서 너희 구단도 죽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구단들이 좀 안심하고 수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단들 스포츠 미국 내 4대 프로 스포츠 구단들의 가치는 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간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국 방송사들의 중계를 늘리고 중계권료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의 시초가 네. NFL이거든요. 네. NFL은 1년 한 시즌의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많지 않은 않죠. 종목이에요. 예. 근데 앞서 NBA 농구 같은 경우에 2,000 경기가 넘는단 말이에요. 한 시즌 정규 시즌 경기만. 네. 이걸 다 중계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전국 방송 네트워크들이 들어오고 아무리 OTT가 들어온다 그래도 이 모든 경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경기를 커버하려면 편성도 편성이지만 중계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OTT니까 편성은 상관없어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라이브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마존 프라임도 그 중계 제작비, 천문학적인 중계 제작비를 다 낼 수 있느냐 의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NBA 사무국은 앞으로 향후 중계권료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중계권료 계속 치솟아요. 그리고 방송 제작 비용 치솟아요. 네. 그럼 방송사들 입장에서도 이 컨텐츠가 힘들어져요. 이 컨텐츠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 이 컨텐츠를 그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비자에게 다시 부담을 전가해야죠. 그럼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네. 팬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팀과 리그에 좋은 영향을 줄까 하는 것도 사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NFL과 결정적인 차이가 경기 수가 너무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팬들 입장으로는 더 많이 중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비용 전가가 팬들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도 또 있네요. 야, 하여튼 이렇게 큰 리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수익원이 된다는 거에 다시 부럽고요. 우리도 뭐 많이 볼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 뭐 일본과 중국의 리그를 좀 합쳐서 우리 리그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부 고액의 중계권료 계속 미국에 주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도 또 스포츠입니다. 아니 한중일 옛날에 축구 합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